동물들아, 초록 나무집으로 놀러와. 놀러와. 나는 동식물을 안전하게 다루겠습니다. 귀여운 동물들과 알록달록 예쁜 식물들.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려다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긁혀서 간지럽거나 상처를 입기도 해요. 동물병원 의사이신 준이 할아버지를 통해 동식물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아요. 동식물을 안전하게 다루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준이는 내일 동물병원 수의사이신 할아버지 집에 가요. 할아버지 집에는 동물들이 아주 많아요. 준이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 난 동물들이 무서운데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준이는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으악! 개가 으르렁거려요. 고양이가 쫓아와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준이는 동물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요. 준이가 이제 보니 겁쟁이구나. 동물들을 무서워하면 저 초록나무집에서 놀 수 없는데.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위에 만든 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와, 멋지다. 할아버지가 만든 집은 요새같이 멋졌어요. 저 집에는 동물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온단다. 준이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준이는 초록나무 집에 가보고 싶었지만 여전히 동물들이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가 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동물들과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 네, 알려주세요. 동물들을 이해하고 조심하면 된단다. 그래도 무서워요. 으르렁거리는 개는 무서워요. 준이가 할아버지 뒤로 숨으며 말했어요. 개들이 저렇게 으르렁거리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란다. 그때 준이가 그만 옆에 있던 개의 밥그릇을 건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개는 왜 밥을 먹다가 짖어요? 개들은 밥을 먹을 때 건드리면 자기 밥을 빼앗아 가는 줄 알고 짖는단다. 준이야, 개들은 묶여 있어도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 말에 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묶여있는데 왜 조심해야 해요? 혹시 끈이 풀리면 사람을 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 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자꾸 따라와요. 준이가 강아지를 쓰다듬었어요. 그 강아지가 준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가 보구나. 정말요? 아유, 귀여워. 준이가 이번에는 작은 계집 안에 있는 강아지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 저 강아지가 아까부터 낑낑거리며 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고 싶거나 아프다는 뜻이란다. 지금은 집이 답답해서 밖에 나가고 싶은 것 같구나. 할아버지, 제가 꺼내줄게요. 준이가 강아지를 꺼내주자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깃털이 달린 막대를 흔들자 고양이가 장난을 쳤어요.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장난감을 좋아한단다. 하지만 발톱이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 저도 해볼래요. 고양이 점프, 얏! 준이는 고양이와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놀았어요. 할아버지, 고양이를 한번 안아볼래요. 할아버지가 준이에게 고양이를 살며시 안겨주었어요. 아,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할아버지, 토끼도 안아봐도 돼요?
토끼는 이렇게 몸에 발이 모두 달라붙어야 안심을 한단다. 준이는 기다란 귀를 쫑긋거리는 토끼가 무척 귀여웠어요. 토끼장 옆 돼지우리에서는 새끼 돼지들이 오물오물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돼지 한번 만져봐도 돼요? 준이의 말에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셨어요. 동물들이 무섭다고 꽁무니를 빼더니 그새 좋아졌구나. 오리들이 꽥꽥거리며 돼지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준이가 다가가자 오리들은 뒤뚱거리며 물가로 갔어요. 농장 앞 들판에는 온갖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준이가 청개구리를 발견했어요. 청개구리야, 어디가? 나랑 놀자, 나랑 친구하자. 준이는 신이 나서 바람개비처럼 팔랑거렸어요. 할아버지, 개미들이 줄지어 가고 있어요. 준이는 동물들이 신기하고 새롭게 보였어요. 개미들이 신기한가 보구나. 사람을 무는 개미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단다. 할아버지는 조심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셨어요. 이건 노랑 쐐기나방이란다. 독이 있으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사막이나 거미, 진해도 마찬가지란다. 그때 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준이는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살짝 피했어요. 준이야, 들판에는 벌과 모기도 많단다. 할아버지, 벌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벌이 쫓아온다고 손이나 팔을 저으면 오히려 쏘일 수 있어. 그럴 때는 몸을 숙이거나 천천히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모기를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말거라. 다음 날 할아버지는 준이를 뒷산으로 데려갔어요. 준이는 긴 팔에 긴 바지, 운동화를 신었어요. 할아버지, 산에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가야 해요? 그럼 불편해도 그렇게 입어야 안전하단다. 산은 이런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을 더 조심해야 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위험하거든. 산을 오르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렇게 길이 없는 곳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산길을 걷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발자국 소리를 크게 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런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내며 걸으면 뱀들이 도망을 간단다. 산에서는 뱀을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뭐예요? 발밑을 본 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 똥이란다. 동물의 똥에는 병균이 많으니까 옷에 묻히거나 밟지 않도록 조심해. 알았지? 풀숲 사이로 버섯들이 보였어요. 독버섯은 빛깔이 곱단다. 예쁘다고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된단다. 알았어요. 꼭 조심할게요. 산에서 내려오자 할아버지가 옷을 탁탁 털어내셨어요. 준이도 할아버지를 따라 먼지를 탁탁 털어냈어요. 준이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준이야, 야외 활동을 한 다음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한단다. 네, 알겠어요. 준이는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할아버지 집에는 초록 나무집과 동물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초록 나무집에서 준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요. 동물들아, 초록 나무집으로 놀러와. 야생 식물을 조심해요. 야외 활동을 하다 호기심에 잘 모르는 식물을 만지거나 먹었을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특히 버섯 종류와 열매가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거나 입에 대지 마세요.
혹시 가시에 찔리거나 독이 있는 식물에 스쳤을 경우에는 그 식물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이 좋아요. 미나리아 제비, 미나리 아제비, 미치광이 풀, 배풍등, 온나무, 흰독 말풀, 투구꽃, 철쭉, 미국 자리공, 단풍잎 돼지풀, 독버섯을 조심해요.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생김새가 비슷해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로 독버섯을 먹었을 경우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와 설사가 나며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눈으로 구분이 어려우니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달걀버섯, 식용버섯, 곰보버섯, 식용버섯, 마귀 곰보버섯, 독버섯, 두엄 먹물버섯, 독버섯, 붉은 쌀이버섯, 독버섯, 흰알 광대버섯, 독버섯, 붉은 사슴뿔 버섯, 독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독버섯, 도구산 광대버섯, 독버섯, 광대버섯, 독버섯, 화경버섯, 독버섯, 느타리, 식용버섯, 쌀이버섯, 식용버섯. 애완동물을 키울 때 조심하세요. 요즘에는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새, 햄스터 등 다양한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어요. 애완동물을 키울 때에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질병이나 피부병, 염증이나 식중독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애완동물을 안거나 만진 뒤에는 손이나 접촉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해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요. 애완동물은 베란다 등 일정 구역 안에서 키우는 것이 좋아요. 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자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좋아요. 배설물은 즉시 치우고 배설물이 있었던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해요. 배설물을 만졌을 때 바로 손을 씻고 특히 손가락 사이, 손톱 밑을 깨끗이 해요. 애완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에 핥히지 않도록 조심해요. 야생에서 잡은 동물, 거북, 도마뱀 등을 집에서 키우지 않아요. 꼭 알아야 할 야외 안전수칙.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막이나 거미 등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세요. 비탈길이나 숲이 우거진 곳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도록 하세요. 야외 활동을 할 때 사막이나 거미, 지네나 송충이 등을 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벌이 날아오면 손이나 팔을 저어 쫓지 말고 몸을 낮추거나 다른 곳으로 피해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팔옷과 긴 바지, 장화나 장갑 등을 갖추어 입어요. 산이나 들을 찾을 경우 야생화나 야생식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지 않아요.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해요. 동물의 똥을 만지거나 밟지 않도록 조심해요. 안전하게 만들어진 길로 다니고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아요. 혼자서 산에 오르거나 들판에 나가지 않도록 해요. 여기서 놀아도 될까? 나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놀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놀이장소, 쌩쌩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도 움푹움푹 구덩이가 파인 공사장도 재미난 놀이터로 보여요. 하지만 도로와 공사장에서 놀면 다칠 수 있어요. 뽑구와 탐정이 되어 안전한 놀이장소를 찾아보아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잘 구별하세요. 서연이는 엄마에게 화가 잔뜩 났어요.
엄마는 뭐든 위험하다고 해. 나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면 놀아? 안전한 곳에서 놀면 되지. 방에는 삼촌이 맡긴 강아지 뽀꾸뿐인데 도대체 누가 말을 하는 걸까요? 멍멍, 나야, 뿌꾸. 강아지가 말을 하다니 서연이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멍멍, 너의 사촌 오빠들도 놀 데가 없다고 투덜거렸어. 그래서 우리는 안전 탐정놀이를 했어. 안전 탐정놀이가 뭐야? 무엇이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 찾는 놀이. 정말 재미있겠다. 나도 할래. 나도. 서연이의 말에 뽀꾸도 신이 나 꼬리를 흔들었어요. 멍멍, 안전 탐정 뽀꾸와 서연이 출동. 출동. 서연이도 덩달아 신이 나 큰 소리로 외쳤지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집안이야. 그 중에서도 방과 거실에서 제일 사고가 많지. 뽀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침대나 소파에서 뛰다 떨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어. 그리고 뛰어다니다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면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날 수도 있어. 뽀꾸의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컵라면 끓여 먹을까? 서연이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엌에서 불을 쓸 때는 제일 먼저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뽀꾸는 요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부엌에 있는 뜨거운 요리기구를 만지면 피부가 붉게 변하고 심하면 커다란 물집이 생겨요. 이게 바로 화상이에요. 전자레인지는 혼자 사용하지 마세요. 쿠킹 오일이나 금속 그릇을 넣으면 번쩍 불꽃이 생기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는 목욕실로 서연이를 찾으러 간 뽀꾸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욕조에 비누를 풀어놓고 놀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목욕실에서 그렇게 놀면 위험해. 비누에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먹으면 안 돼요. 비누나 샴푸 거품이 입에 들어가면 빨리 물로 헹궈야 해요. 목욕실 바닥은 물기와 비누기가 있어서 미끄러워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물을 채운 욕조에서 놀고 싶을 때는 반드시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해요. 살충제를 뿌릴 때는 어른의 도움을 받고 살충제를 뿌린 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세균이나 얼룩을 없애는 세제는 피부나 눈에 닿으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아파요. 조심 또 조심해요. 뽀꾸는 서연이에게 세제와 같은 약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고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돼요. 모르고 약을 먹었다면 즉시 어른에게 말해야 해요. 휴, 위험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덥다. 선풍기 켤게. 서연이는 아직 땀이 마르지 않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를 만지려고 했어요. 서연아, 잠깐 서연아.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해. 또 호기심으로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어도 안 돼. 뽀꾸야, 그럼 우리 전기 제품을 만지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을 알아보자. 물과 땀이 묻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를 만지면 전기가 통해 찌릿찌릿 몸이 감전될 수 있어요. 또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으면 정말 위험해요. 지하철이나 전봇대 전선에 쇠막대나 알루미늄 풍선이 닿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선풍기 대신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놀까? 서연이가 베란다 쪽을 가리켰어요. 베란다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야. 뽀꾸는 신문을 펼쳐 서연이에게 보여주었어요. 베란다 안전사고 주의. 아이들이 창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창문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창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 창살에 머리 끼는 사고 주의. 창살에 머리가 빠져나가면 몸도 같이 빠질 수 있으므로 사고에 주의하세요. 커튼끈도 사고의 원인. 커튼끈이 목에 감겨 숨을 쉴 수 없게 되거나 커튼끈에 걸려 넘어지면 멍이 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서연아, 이제 집 밖의 안전을 살펴볼까? 그러면 밖으로 나갈 때 이용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부터 살펴보자. 뽀꾸의 말에 서연이는 신이나 대답했어요. 계단을 살펴본 서연이와 뽀꾸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서연아,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면 문이 열리면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 참, 엘리베이터에서는 쿵쿵 뛰어서도 안 돼. 안전한 계단 이용 방법.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앞에 가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걸어가요. 안전한 엘리베이터 이용 방법. 문이 닫힐 때 손이나 팔을 넣지 마세요. 만약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문이 열리지 않으면 호출 버튼을 눌러 도움을 청하세요.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법. 타기 전에 신발끈이 풀렸는지 머플러가 길지 않은지 확인해요. 계단에 앉거나 장난치지 않고 구석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해요. 서연아, 주차장이나 찻길에서 놀아본 적 있니? 뽀꾸가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응,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차들이 많아서 위험한 것 같아. 서연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주차장은 차들이 많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특히 큰 트럭 뒤는 운전자가 볼 수 없어서 차가 뒤로 움직일 때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은 어두워서 운전자가 차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아하, 안전한 놀이 장소가 생각났어. 바로 놀이터야. 서연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어. 서연이와 뽀꾸는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미끄럼틀을 타기 전에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 발에 걸리지 않게 해요.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리며 내려갈 때에는 아래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해요. 시소를 탈 때는 반드시 친구와 마주보고 앉아요. 손잡이를 잡고 타며 일어서지 않도록 해요. 내릴 때에는 같이 탄 친구에게 미리 알려요. 그네를 탈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꼭 잡아요. 그네가 멈추지 않았는데 앞이나 뒤로 달려가면 그네에 부딪힐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래밭도 있네. 서연이는 아주 높고 멋진 모래사장을 쌓았어요. 정글짐에서 놀 때는 장난치거나 한 손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정글짐에 손이 닿지 않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빠르게 도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반드시 놀이기구가 멈춘 다음 손잡이를 잡고 타세요. 모래밭에서 놀 때는 눈이나 입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요. 놀고 난 뒤에는 꼭 손을 씻어요. 햇볕에서 오래 놀았더니 머리가 어질어질해. 더운 여름에는 어떻게 놀지? 서연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름에 햇볕에 나가 놀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어. 뽀꾸야, 햇볕이 따가운 곳에서 놀 때는 어떻게 해야 해? 그럴 때는 어린이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는 것이 안전해. 뽀꾸야, 고마워. 넌 최고의 안전 탐정이야. 쿨쿨. 김서연, 뽀꾸가 탐정이라고? 엄마가 웃으며 서연이를 깨웠어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보니 뽀꾸는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서연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놀 수 있을 테니까요. 뽀꾸야, 고마워.
안전 표지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전 표지예요. 안전 표지의 그림을 잘 살펴보고 무엇을 주의하라는 뜻인지 엄마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위험 장소 경고, 감전 주의, 전기 주의, 부식성 물질 경고, 인화성 물질 경고, 추락 주의, 얕은 수심 주의, 크레인 주의, 낙하물 경고, 미끄럼 주의, 회전체 주의, 방사성 물질 경고, 장애물 주의 사용 금지, 보행자 주의, 미끄럼 주의, 차량, 뜨거운 표면 주의. 우리 집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보아요. 날카로운 가구의 모서리에 부딪혀 아파요. 가구의 모서리에 스펀지를 잘라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포장할 때 사용하는 에어캡을 잘라 붙여도 좋아요. 바람에 쾅 닫히는 문에 손을 다쳤어요. 헌 옷을 돌돌 말아 끈으로 묶은 다음 문 아래에 끼워 문을 고정시켜요. 문틀에 있는 잠근 장치에 헝겊을 잘 접어 테이프로 붙여두세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화장실 바닥을 물로 청소하고 난 뒤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꼭 닦아내야 해요.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를 깔아야 해요. 무엇이 위험한 약품인지 알고 싶어요. 엄마와 종이에 미운 얼굴을 그리세요. 미운 얼굴을 동그랗게 오린 뒤 집안에 있는 각종 세제와 청소용품, 약 등 위험한 약품에 붙여 놓아요. 한눈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